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리스크 기반 테스팅 기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표는 이제 다양한 접근법들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법이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일지 뭐랄까 감을 좀 잡는 거예요. 네, 좋은 목표네요. 자료를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좀 더 절차가 많고 철저한 그 중량, 헤비웨이트 방식이라고 하죠. 네, 헤비웨이트 방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 라이트웨이트 방식.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네, 그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만들고 있는 제품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항공 시스템처럼 아주 작은 오류도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그럴 때는 당연히 더 철저하고 정형화된 중량 기법에 선호하게 되죠. 반면에 뭐 일반적인 앱처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경우에는 경량 기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도요. 아, 그렇군요. 결국 그 안전 중요도가 핵심 기준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준 중 하나죠. 그럼 그 중량 기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정형성이에요. 아주 잘 정의된 절차를 따르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특정 문서를 꼭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화가 필수군요. 네. 그리고 개발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깊이 관여하게 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리스크를 평가할 때 그냥 뭐 감으로 높다, 낮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또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의 영향력 같은 그런 요인들을 넣어서 수학적 공식으로 계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와, 수학 공식까지요? 정말 철저하네요. 네, 꽤나 분석적이죠. 혹시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료에 나온 것들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우선 위험원 분석, 해저드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문제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위험 요소 자체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고요.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FMEA, 이건 이제 장애 모드 및 영양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요리할 때 레시피의 모든 재료와 단계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혹시 요리가 실패할 가능성은 없는지 예측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하,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제품의 잠재적인 결함들, 그리고 그게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식별하고 등급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미리 다 예측을 해보는 거군요. 네, 반면에 결점 트리 분석, 폴트 트리 애널리시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반대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 케이크가 타버렸다고 했을 때 왜 탔는지 그 원인을 오븐 온도부터 시작해서 재료 계량까지 거슬러 올라가듯 추적하는 거죠. 아, 결과에서 원인으로 역추적하는 방식. 맞습니다. 특정 실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이 대체 뭐였을까를 찾아 역추적해 나가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뭐 비용 관점에서 리스크를 따지는 노출 비용 코스트 오브 엑스포저 분석 같은 것도 있고요. 와, 정말 깊게 파고드네요.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이런 중량 기법들은 확실히 안전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에는 꼭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뭐 모든 프로젝트가 이런 수준의 분석을 다 필요로 하진 않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경량 기법은 그럼 어떤가요? 중량 기법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맞아요. 경량 기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덜 엄격하고요. 투입되는 노력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좀 더 가볍게 접근하는군요. 네, 이해관계자 참여는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 범위가 중량 기법만큼 넓지 않을 수도 있고요. 리스크 평가 방식도 수학 공식보다는 예를 들면 높음, 중간, 낮음 같은 서수 척도를 주로 사용해요. 훨씬 직관적이죠. 아, 훨씬 간결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 경량 기법들에는 또 어떤 예시가 있고 특징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체계적 소프트웨어 테스팅, SST 같은 기법은 요구사항 명세서가 잘 갖춰져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해요. 명세서 기반이군요. 네. 하지만 실용적 리스크 분석 및 관리, 프렘나 제품 리스크 관리, 프리스마 같은 다른 기법들은 꼭 명세서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리스크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유연함이 큰 장점입니다. 아, 명세서 없이도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법이 최고다
하는 그런 맞는 기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마다 다르겠죠. 맞습니다. 주어진 상황, 그리고 가용 자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잘 맞는 도구를 현명하게 고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중량 기법은 아주 깊이 있는 분석과 명확한 문서화가 필요할 때, 특히 안전이 아주 중요할 때 강점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경량 기법은 좀 더 빠르고 유연하게 리스크를 평가하고 싶을 때 유용하겠네요. 결국 당신의 프로젝트 상황과 필요에 딱 맞는 맞춤 전략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단순히 무겁냐 가볍냐의 기술적 분류를 넘어서는 부분인데요. 네. 어떤 점이죠? 이 리스크 기반 접근법 자체가 실패가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 실패의 의미요? 네, 단순히 기술적인 실패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평판 손상이라든지 사용자 신뢰도 하락, 심지어는 시장 기회 상실 같은 그런 비용까지도 고려하게 만든다는 거죠.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는군요. 그렇죠. 경량 기법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일부 리스크를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면 중량 기법은 왜 우리가 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과 근거를 요구하는 셈이에요. 아, 리스크 수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군요. 단순히 기술적인 분류를 넘어서서 리스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주로 이제 안전 중요성을 기준으로 중량과 경량을 나눴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시장 출시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개발 주기 같은 그런 비즈니스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아주 많죠. 그럼 이런 요소들이 리스크 분석 방식을 선택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는 덜 치명적인 시스템이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한 분석, 그러니까 중량 기법에 가까운 접근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스템의 기술적인 치명성 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즈니스적인 맥락이나 아니면 개발팀의 환경 같은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는 사소한 오류일지라도 그게 만약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안전 중요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더 엄격한 접근 방식, 즉 중량 기법에 가까운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맥락까지 고려한 리스크 분석이라 오늘 리스크 기반 테스팅 기법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논의 정말 유익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당신의 이해를 돕는데 이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